속보, 헐값에 팔리는 일본 기업들 통째로 사들이는 한국. 세계 1위 독점 한국한테 허락받고 전기 쓰는 일본 현재 상황. 일본 도쿄의 오카노 공업. 아프지 않은 주사기를 개발한 기술력으로 연매출 100억 원의 이 알짜 기업이 돌연 폐업을 선언했다. 가업을 이을 후계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업주의 두 딸은 애초에 관심이 없었고 잠시 관심을 보이던 손자마저 금속 가공업의 수요가 불확실하다며 후계자를 포기했다. 일본 경제잡지 도요게이자이는 지난달 일본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 이 한국에 추월당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는 몇 년 전 한국이 앞섰으나 엔화 가치가 달러당 140엔을 넘어서면 명목 환율에서도 한일 역전이 일어난다고 전했다. 또 이는 단순한 숫자 이야기가 아니면 일본이 실제로 가난해졌고 일본 산업이 약해졌다는 걸 뜻한다. 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1990년부터 거품 경제가 붕괴하기 시작했다. 이후 잃어버린 10년, 20년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졌으나 2012년 출범한 아베 신조 내각의 아베노믹스가 효과를 나타내며 주식, 부동산, 취업률이 상승세로 안착하고 2017년에는 장기 불황 터널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일본 경기는 다시 침체에 빠져들었고 급기야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엄살처럼 들리던 일본 전문가의 한일 경제력 역전 전망도 이제는 일본 내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2012년 4월 일본 경제단체연합 산하 21세기 정책연구소는 글로벌 재팬 2050년 예측과 종합전략 보고서에서 잃어버린 20년 상황이 계속된다면 2030년경에는 한국에 추월당한다 라는 예측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10년이 흐른 지난해 8월 한국은 국가경쟁력 종합순위 및 다수의 경제지표에서 일본을 넘어섰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과세계경영포럼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와 S&P, 무디스 등 3대 국제 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 등급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한국이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한 걸까? 제2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한국전쟁 특수로 일본 경제는 급성장했고 1980년대 일본 전자산업은 최대 번성기를 누렸다. 미국, 영국, 프랑스의 최고급 백화점 가전 매장의 중앙을 소니를 비롯한 일본 기업이 차지했다. NEC, 도시바, 히타치 등 일본 기업들이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나눠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의 전자산업 또한 거품경제 붕괴와 함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시기에 거듭난 의사결정 실패로 세계 시장에서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특히 고가의 LCD를 주력 제품으로 의지하던 샤프는 한국 기업의 공세에 밀려 경영난에 처한 뒤 2016년에는 대만 기업 폭스콘에 인수됐다. 1986년부터 10년간 이어진 미일 반도체 협정의 영향으로 일본 반도체 산업은 쇠퇴기로 접어들었고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 일본의 빈자리를 차지한 건 한국 제품들이다. 가전에서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기업의 몰락은 일본 사회 전반의 경쟁 회피 성향 때문이다. 세계 시장은 급변하고 경쟁은 치열해지는데 일본 내부에서는 오히려 경쟁은 줄어들고 현재에 안주하는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 문부과 학성이 지난 5월 발표한 대졸자 취업률은 95.8%에 달한다. 취업 재수가 보편화한 한국 입장에서는 더없이 부러운 상황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일본의 취업률이 높아진 건 지속적 인구 감소와 2010년 전후로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태어난 단카이 세대 위 본격적 은퇴에서 비롯된 구조적 인력 부족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 학생들은 학업에 열의가 없다. 일본 대학생은 졸업을 앞둔 학년의 1학기 초에 취업 제안을 받는데 인력난으로 6개 기업에서 내정받은 다수 학생들은 학업에 정진할 동기가 없다는 것이다. 과도한 경쟁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내부 경쟁이 줄어들면서 조직의 경쟁력도 약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쯤 되자 과거 해외 기업을 사들이던 일본 경제가 오히려 알짜 기업을 매각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런던 증권거래소 산하 리피니티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미국과 한국 등 해외 기업의 일본 기업 인수액은 1조 3천억 엔으로 1년 전보다 34%나 늘었다. 반면 일본 자본이 해외 기업을 인수한 규모는 46%나 줄었다. 일본이 여전히 경제대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 중 하나가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강한 중소기업이다. 전후 일본 재벌이 해체되는 시기에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을 본격 육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고도 성장기의 대기업은 우수 부품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과 돈독한 협력관계를 구축, 공동으로 기술 개발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일본 경쟁력의 원천이 됐는데 기업 문화도 한 몫을 차지했다. 일본에는 예전부터 장인을 존중하고 가업을 승계하는 문화가 있었다. 이러한 문화가 이어져 중소기업은 가업 승계를 통해 노하우를 전수하고 기술을 축적하여 경쟁력을 강화해왔다. 하지만 최근 오카노 공업의 사례처럼 가업 승계에 문제가 발생했다. 일본의 시장 조사기관인 제국 데이터뱅크는 전국기업 후계자 부재율 동향조사에서 지방 중소기업들이 후계자 문제로 흑자 폐업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고 발표했다. 2021년 1에서 10월까지 후계자 문제로 도산한 기업이 369개에 달한다는 것이다. 일본 중소기업청이 2017년 7월부터 중소기업 사업 승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상황은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일본 경제는 내 외부 요인에 의한 국가 경쟁력 저하로 낮은 성장률을 보인다. 반면 한국은 일본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뒤쫓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연구개발비 투자액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다. 특히 소재 부품 분야의 국제 경쟁력은 여전히 우수하다. 한국의 대일 적자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여기에 있다. 일본 소재와 부품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이다. 2019년 7월, 아베 정권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는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규제 강화의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으나, 목적은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공급망에서 일본의 지위를 이용하여 한국 정부에 압박을 주고자 함이 분명했다. 즉 한국 경제에 일본이 미치는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일본을 넘어설 수 있을까? 한국 경제가 일본을 넘어서려면 우선 핵심 소재 부품의 대일 의존도를 낮추는 게 핵심이다. 일본이 우리 주력 산업의 공급망을 흔들기 위해 위협했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없이 지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해당 분야의 의존도를 낮추는 맞대응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대일 우호 협력 관계를 잘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일본은 산업 구조상 다차원적으로 상호 큰 영향을 주고 있어 단절할 수 없는 관계가 됐다. 오랜 기간 형성된 공급망을 억지로 단절하고 바꾸려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일본과의 적절한 협력 관계는 한국 경제가 궁극적으로 일본을 넘어 더 큰 성장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니혼대학교 상학연구과 경영전략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주일 한국대사관 경제과에서 전문연구원으로 일본 경제와 산업 분석을 담당했다. 2014년부터 산업연구원에서 일본 산업을 비롯하여 신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 분야 전문가로 활동 중이다. 2. 일본산 불매 3년 동안 일본 기업들이 축소되고 국내 기업 입지가 확대되고 있다. 2019년 시작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유니클로, 도요타 등 국내에 들어온 일본 굴지 기업들이 맥을 추지 못하고 하나둘 정리되는 모습을 보였다. 2022년 8월 15일, 해방 77주년, 일본산 불매운동의 긍정적 효과와 국산화 성과가 가시화됐다. 일본산 맥주가 주를 이뤘던 류 시장은 국산 수제 맥주가 연달아 출시되며 재빠르게 판도 변화가 발생했다. 한국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일본 불매운동이 시작된 2019년 7월 국내 수제맥주 시장 매출 신장률은 전년 대비 159.6% 성장했다.
이후 2020년 전년 대비 48% 성장한 1,180억 원을 기록했으며 2021년 1,520억 원으로 28.8% 성장하는 등 오름세를 유지했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일본산 거부 이후로 큰 폭으로 성장했다가 2020년 코로나19 발발 이후 집에서 먹는 일명 홈술족이 늘어나며 소비자 판매 비율이 증가해 규모의 성장을 이뤄냈다. 다만 생맥주 시장이 줄어들다 보니 2021년도 성장 퍼센티지가 조금 줄어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본격적인 수제맥주 성장세에 국내 맥주 판매업계는 한강맥주, 여수맥주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린 캔맥주들을 선보였으며 감수성까지 자극해 큰 사랑을 받게 됐다. 대한제분 곤표에서 판매한 밀맥주는 아사히, 기리니 지방 등 일본 브랜드를 제치고 편의점 캔맥주 매출 1위를 달성했다. 수제맥주 기업 제주맥주도 2020년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맥주업계 최초 코스닥 상장 기업이 됐다. 2020년 제주맥주 총판 매매출은 335억 원으로 연평균 148%의 성장률을 보였다. 식음료 외 유니클로가 꽉 잡고 있던 스파 패션 업계에서도 국내 기업이 성장 궤도를 달리며 일본 기업 유니클로를 밀어냈다. 신성통상이 운영하는 탑10의 지난해 매출은 유니클로 매출을 뛰어넘었다. 2019년 2,800억 원이던 매출은 2020년 4,300억 원, 지난해 5,850억 원으로 증가했다. 매장수 역시 2019년 6월 269개에서 2020년 367개로 1년 만에 36% 증가했다. 이후 2020년 말 425개, 2021년 493개로 증가한 뒤 올 1분기 530개로 늘어나며 오프라인 점포 500개점을 돌파했다. 반면 유니클로는 국내 매장을 최근 2년여 사이에 50개 이상 줄였다. 유니클로 신세계 강남점 폐업에 앞서 명동점과 롯데마트 잠실점 등이 폐점했다. 이와 더불어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세계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재 부품 장비 분야도 국내 자립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넷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국 소재 부품 누적 수입액은 1,299억 6,300만 달러였으며 이 중 일본 제품은 200억 2,200만 달러로 15% 수준에 그쳤다. 일본 소재 부품 수입 비중은 2014년 18.2%를 기록한 후 2019년 15.9%로 떨어지기 시작해 올해 비슷한 의존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액체 불화수소, 초고순도 기체 불화수소 등 대일 제품들이 직접 개발로 국산화가 가능해지면서 산업의 일본 의존도가 급격하게 낮아졌다. SK머티리얼즈는 2019년 말 초고순도 불화수소 가스 시제품 개발에 성공한 이후 초고순도 불화수소 가스 양산에 들어갔다. 초고순도 불화수소 가스는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세정가스로 해외 의존도가 100%에 달하는 제품이었지만 이번 양산을 통해 2023년까지 국산화율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